인턴 주제에 감히 이 시간에 퇴근을 해?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비틀거리는 웃음 사이로 한 여자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 고요함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눈 똑바로 안 떠? 내가 누군지 몰라? 박도연 팀장님은 잔을 바닥에 던졌고 주변 인턴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지금은 인턴이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합시다.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 말하는 폼 좀 봐라. 요즘 애들은 진짜. 그 순간 유리잔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떨어지던 잔을 단숨에 잡았어요. 그 속도는 눈으로 따라가기조차 어려웠죠. 술자리는 정적에 잠겼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어떤 사람은요, 한때의 선택으로 평생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한유진 씨가 회사에 처음 출근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인사팀 윤정희 차장이 그녀를 맞이했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보안업체 인턴이라고 해서 남자만 뽑는 건 아니에요. 능력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한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거든요. 첫 출근 오리엔테이션에서 박도연 팀장이 등장했고 그는 책상을 탁 치며 인턴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인턴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보안업체는 군대랑 똑같아. 명령 따르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다른 인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한유진 씨만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박도연 팀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멈췄어요. 질문 있어? 없습니다. 한유진 씨는 짧게 대답했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불만 있어? 없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고 박도연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여자 인턴 처음 봐. 잘하면 인정해줄게. 그날부터 한유진 씨의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 6시 출근에 밤 10시 퇴근이 기본이었고 현장 점검부터 장비 운반,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걸 혼자 떠맡았습니다. 다른 인턴들도 힘들어했지만 그녀에게만 유독 일이 몰렸거든요. 한유진, 이거 오늘 안에 끝내. 내일 아침 보고 들어가야 돼. 박도연 팀장은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밀었고 한유진 씨는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옆자리 인턴 민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고 민수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어느 날 오후 현장 점검 중이었습니다. 박도연 팀장이 젊은 경비원을 불러 세우더니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지만 박도연 팀장은 멈추지 않았죠. 조심? 너 같은 놈은 잘려야 정신 차려. 그는 경비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경비원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한유진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윤정희 차장이 그녀를 불렀어요. 한유진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네. 한유진 씨가 차장실로 들어가자 윤정희 차장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근데 표정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윤정희 차장은 조용히 웃었고 한유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사람이니까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윤정희 차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땐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한유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윤정희 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한유진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로 돌아갔죠. 그날 밤 한유진 씨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도연 팀장이 사무실에 들어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 회식이다. 전원 참석. 인턴들도 당연히 와야 돼. 인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고 한유진 씨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유진 씨, 오늘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팀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괜찮아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한유진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고 민수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죠.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박도연 팀장은 상석에 앉아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크게 웃었어요. 자, 오늘은 내가 쏜다. 실컷 먹고 마셔. 직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표정은 어색했고 한유진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졌고 분위기는 점점 소란스러워졌어요. 박도연 팀장이 인턴 민수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야, 민수야, 너 요즘 일 열심히 하냐?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박도연 팀장은 코웃음을 쳤죠. 최선? 그 최선이 고작 그거야. 아직 멀었어. 자, 이거 원샷. 그는 소주잔을 민수 앞에 거칠게 밀었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침묵했고 한유진 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옆자리 인턴 수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유진 언니, 저 분위기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한유진 씨는 수진이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이 흐르자 박도연 팀장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인턴 주제에 감히 이 시간에 퇴근을 해? 너희가 뭘 안다고 회사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그는 테이블을 탁 치며 웃었고 인턴들은 움츠러들었어요. 한유진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박도연 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먼저 실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연 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어요.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어? 무시가 아니라 정중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유진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박도연 팀장은 소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마시고 가. 회식 자리에서 먼저 빠지려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지. 안 그래? 그는 잔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고 한유진 씨는 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들었어요. 마시면 가도 됩니까? 당연하지. 어서 마셔. 박도연 팀장은 비웃으며 팔짱을 꼈고 한유진 씨는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녀는 빈 잔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말했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박도연 팀장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잔 더 마셔. 아직 분위기가 안 풀렸어. 알겠어? 한유진 씨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고 주변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손 치워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고 눈빛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도연 팀장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헛웃음을 지으며 손을 놨죠. 뭐야, 겁 좀 주려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진짜 버릇이 없어. 한유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은 자리는 어색한 침묵에 잠겼어요. 윤정희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뭐가 심해? 회식 자리에서 먼저 빠지는 게 예의야? 요즘 신입들은 정말. 박도연 팀장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엔 불편함이 남아 있었죠. 윤정희 차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대신 한유진 씨가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작게 수진이에게 속삭였어요. 유진 씨,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정도로 당당한 사람 처음 봤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고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유진 씨는 회사 옥상에 홀로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는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손목을 감싸쥐던 그 순간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결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도연 팀장이 출근하자마자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한유진, 당장 내 자리로 와. 한유진 씨는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그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금요일에 내가 한 행동, 그게 뭐야? 박도연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한유진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어요. 예의를 지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회식 자리에서 혼자 튀는 게 예의야. 너 지금 장난해? 그는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오늘 퇴근 전까지 다 정리해.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하는 거야. 알았어? 한유진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분량이 상당한데 혼자서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알 바야? 박도연 팀장은 비웃으며 팔짱을 꼈고 한유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고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호로 다가왔어요. 유진 씨, 저 양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한유진 씨는 작게 웃으며 답했지만 민수는 안쓰러운 표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턴들은 식당으로 향했지만 한유진 씨는 자리에 남았어요. 윤정희 차장이 커피 2잔을 들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점심은 안 먹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한유진 씨는 서류를 넘기며 답했고 윤정희 차장은 커피를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팀장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윤정희 차장의 질문에 한유진 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때? 윤정희 차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고 한유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윤정희 차장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호기심이 가득했죠. 오후 4시쯤 박도연 팀장이 다시 한유진 씨를 불렀습니다. 진행 상황 어때? 절반 정도 끝났습니다. 한유진 씨는 차분하게 답했고 박도연 팀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절반? 그럼 오늘 못 끝내겠네. 내일 아침까지 야근해서라도 끝내. 알았지? 야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한유진 씨의 질문에 박도연 팀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야근 승인? 회사 규정상 야근은 팀장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고 박도연 팀장의 표이 굳어졌어요. 규정? 지금 나한테 규정 타령하는 거야? 타령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밤새워서라도 끝내겠습니다. 한유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박도연 팀장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알았어. 승인이면 승인. 어쨌든 내일 아침까지 끝내. 그는 자리로 돌아갔고 한유진 씨는 작게 한숨을 쉬며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녁 7시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한유진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 정말 혼자 하실 거예요? 응, 괜찮아. 너희는 먼저 들어가. 한유진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두 사람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사무실을 나갔죠. 밤 9시 사무실엔 한유진 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고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서류가 쌓여갔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윤정희 차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유진 씨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고 윤정희 차장은 놀란 표호로 서류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혼자 다 했어요? 네. 보통 사람은 이틀 걸릴 분량인데 윤정희 차장의 말에 한유진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하게 답했어요. 집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윤정희 차장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전에 특수한 일 하셨어요? 한유진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은데. 윤정희 차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요. 내일 팀장님 표정이 궁금하네요. 그녀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고 한유진 씨는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이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박도연 팀장이 출근하자마자 한유진 씨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류 다 끝냈다며? 네,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한유진 씨는 차분하게 답했고 박도연 팀장은 서류 뭉치를 집어들며 코웃음을 쳤어요. 한번 볼까?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타도 없었고 항목도 정확했으며 심지어 정리까지 깔끔했거든요. 박도연 팀장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운이 좋았네. 다음엔 더 어려운 거 줄 테니까 각오해. 네, 알겠습니다. 한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인턴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 씨, 진짜 혼자 다 한 거예요? 저희도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었어요. 한유진 씨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답했고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근데 팀장님이 계속 유진 언니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이니까요. 한유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수와 수진이는 안쓰러운 표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어요. 회사 감사가 다음 주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박도연 팀장의 목소리였고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 차장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본사에서 갑자기 통보했습니다. 현장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고 하더군요. 전반? 장비 구매 내역이랑 예산 집행까지 다 본다는 거야? 박도연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윤정희 차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도연 팀장은 책상을 탁 치며 사무실을 나갔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한유진 씨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시 식사를 이어갔어요. 오후 2시쯤 박도연 팀장이 한유진 씨를 불렀습니다. 한유진, 이리 와봐. 네. 한유진 씨가 그의 책상 앞으로 가자 박도연 팀장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작성해. 장비 구매 내역서야. 알겠습니다. 한유진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는데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팀장님, 이 금액이 실제 구매 금액과 다른 것 같은데요. 뭐? 박도연 팀장의 표의 순간 굳어졌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작성하면 돼. 딴소리 하지 말고. 하지만 허위 작성은 규정 위반입니다. 한유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박도연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규정? 또 규정 타령이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싶어?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유진 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박도연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좋아, 그럼 안 해도 돼. 대신 너 오늘부터 현장 순찰 업무로 바꿔. 매일 새벽 5시 출근이야. 알겠습니다. 한유진 씨는 서류를 그의 책상에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고 박도연 팀장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저녁 무렵 윤정희 차장이 한유진 씨를 조용히 불렀어요. 유진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네. 두 사람은 회사 뒤편 계단으로 나갔고 윤정희 차장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 거부했죠? 네, 할 수 없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담담하게 답했고 윤정희 차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어요. 팀장님, 예전부터 그랬어요. 장비 구매할 때마다 금액을 부풀려서 중간에서 빼돌렸죠. 알고 계셨습니까?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무서웠고요. 윤정희 차장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한유진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용기가 나요. 윤정희 차장은 작게 웃으며 담배를 껐고 한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단정한 인상이었고 한유진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한유진 씨는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희 차장이 작게 속삭였어요. 저분이 노창욱 고문님이에요. 회사 창립자시죠. 처음 뵙는 것 같네요. 한유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창욱 고문은 그들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윤정희 차장은 다시 말했어요. 유진 씨, 조심하세요. 팀장님은 궁지에 몰리면 더 위험해져요.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한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한유진 씨는 혼자 남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엔 장비 구매 내역서가 떠 있었고 그녀는 작은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 복사가 시작됐고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새벽 5시 한유진 씨는 현장 순찰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엔 그녀 혼자였고 복도 조명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새벽 순찰이라 참 교묘하게도 생각했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고 정확히 5시였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경비원 2명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새로 오신 인턴이시죠? 박 팀장님이 순찰 돌라고 하셨다던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유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경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순찰은 건물 외곽을 도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새벽 추위는 매서웠어요. 한유진 씨는 묵묵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고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여기 CCTV 각도가 이상한데.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올려다봤고 각도가 주차장 한쪽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의도적으로 틀어놨네. 한유진 씨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다시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9시 사무실로 돌아온 한유진 씨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박도연 팀장이 지나가다 그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순찰 어땠어? 힘들지? 괜찮습니다. 한유진 씨는 담담하게 답했고 박도연 팀장은 비웃으며 지나갔죠. 점심시간 민수와 수진이가 한유진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새벽부터 나가셨다며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한유진 씨는 작게 웃으며 답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새벽 공기가 좋더라. 근데 팀장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잖아요. 민수가 분한 표정으로 말했고 한유진 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요? 언제까지요? 수진이가 물었지만 한유진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오후 2시 박도연 팀장의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감사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해? 그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고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윤정희 차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다고? 장비 구매 내역은 어디 있어? 그건 원본이 없어서요. 윤정희 차장의 말에 박도연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는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보관하셨던 파일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윤정희 차장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미심장했죠. 박도연 팀장은 사무실을 빠져나가며 한유진 씨를 노려봤고 한유진 씨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노창욱 고문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모두 수고들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노창욱 고문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한유진 씨 앞에서 멈췄어요. 새로 들어온 인턴이군요. 이름이 뭡니까? 한유진입니다. 한유진, 좋은 이름이네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유진 씨는 차분하게 답했고 노창욱 고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회사가 발전하죠. 그는 다시 천천히 걸어갔고 한유진 씨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어요. 밤 10시 사무실엔 한유진 씨와 윤정희 차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희 차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유진 씨, 혹시 파일 삭제한 거 당신이에요? 아니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한유진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윤정희 차장은 작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요, 모르는 일이라면 모르는 일이겠죠. 그녀는 자리로 돌아갔고 한유진 씨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엔 CCTV 각도 사진이 떠 있었고 그녀는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주차장, 매주 목요일 밤, CCTV 사각지대.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목요일 밤 10시 한유진 씨는 회사 건물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쌍안경을 들고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목요일 밤 11시 과연 나타날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시계를 확인했고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11시 10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차는 CCTV 사각지대에 정확히 멈췄고 박도연 팀장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역시 한유진 씨는 쌍안경을 조정하며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박도연 팀장은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안엔 커다란 박스 3개가 실려 있었고 그는 주변을 살피며 박스를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으로 설정했죠. 장비 박스네. 근데 왜 이 시간에? 그녀는 계속 촬영하며 박도연 팀장의 동선을 따라갔고 그는 박스를 건물 뒤편 창고로 옮겼습니다. 11시 30분 또 다른 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흰색 트럭이었고 중년 남자 2명이 내려 박도연 팀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거래 상대. 한유진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그녀는 계속 촬영하며 상황을 기록했어요. 박도연 팀장은
봉투 하나를 남자들에게 건넸고 남자들은 박스를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장비를 빼돌리고 있어. 한유진 씨는 작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장면까지 촬영했고 트럭은 곧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박도연 팀장은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본 뒤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유진 씨는 쌍안경을 내리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녀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저장했고 옥상 문을 조용히 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감사팀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온다는 공지가 떴고 직원들은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팀장은 사무실을 서성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자료 정리 제대로 안 하면 다들 각오해. 알겠어? 네, 팀장님. 직원들은 일제히 대답했지만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 한유진 씨는 윤정의 차장을 조용히 불렀어요. 차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밖에서 할까요? 두 사람은 회사 뒤편 계단으로 나갔고 한유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정의 차장의 눈이 커졌고 한유진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젯밤 목요일 11시 팀장님이 회사 장비를 빼돌리는 걸 촬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제? 새벽 순찰하면서 CCTV 사각지대를 발견했고 패턴을 분석했어요. 한유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윤정희 차장은 손을 떨며 사진을 넘겨봤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 윤정희 차장이 물었고 한유진 씨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감사팀이 오는 월요일, 그때 제출하려고 합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차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유진 씨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고 윤정희 차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뭘 하면 되죠? 월요일 아침 감사팀한테 이 파일을 전달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하면 팀장님이 눈치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윤정희 차장의 질문에 한유진 씨는 작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차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로 돌아갔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4시쯤 박도연 팀장이 한유진 씨를 불렀어요. 한유진, 이리 와봐. 네. 한유진 씨가 그의 책상 앞으로 가자 박도연 팀장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 밤에 회사 주변 어슬렁거리는 거 봤다던데. 한유진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순찰구역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순찰구역? 그게 무슨 소리야? 새벽 순찰이 업무니까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유진 씨의 대답에 박도연 팀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참 부지런하네. 근데 너무 부지런한 것도 문제야. 알아?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는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뜻이야. 박도연 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고 한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노창욱 고문이 다시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한유진 씨 옆을 지나갔고 작은 쪽지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살짝 놓았습니다. 한유진 씨는 주변을 살피며 쪽지를 펼쳤고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잘하고 있네, 중령. 한유진 씨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녀는 쪽지를 작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노창욱 고문은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고 한유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 밤 10시 한유진 씨는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증거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고 그녀는 USB에 모든 걸 복사했어요. 월요일 끝을 보자.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고 복도 조명만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감사팀 3명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본사 감사팀입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명함을 건넸고 박도연 팀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비 구매 내역부터 확인하죠. 감사팀의 말에 박도연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바로잡았어요. 네, 차장님이 자료 준비했습니다. 윤정혜 차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고 감사팀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고 민수가 작게 속삭였어요. 유진 씨, 오늘 분위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 곧 끝날 거야. 한유진 씨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고 박도연 팀장이 땀을 흘리며 나왔어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차 준비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죠. 그런데 팀장님. 감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항목 금액이 실제 시장 가격과 차이가 큰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특수 장비라서 단가가 높았습니다. 박도연 팀장은 재빨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특수 장비라면 제조사 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첨부가 안 돼 있네요. 그게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박도연 팀장은 서둘러 회의실을 나왔고 복도에서 윤정혜 차장을 붙잡았습니다. 차장, 인증서 어디 있어? 없습니다. 애초에 받지 않으셨잖습니까? 윤정혜 차장의 차가운 대답에 박도연 팀장은 이를 갈며 말했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혜 차장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박도연 팀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윤정혜 차장이 한유진 씨를 조용히 불렀어요. 유진 씨, 지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유진 씨는 USB를 꺼내 윤정혜 차장에게 건넸고 윤정혜 차장은 그걸 단단히 쥐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출하면 팀장님은 끝이에요.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유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윤정희 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오후 1시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박도연 팀장의 목소리였고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감사팀장이 나와 박도연 팀장을 불렀어요. 팀장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본사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말입니까? 박도연 팀장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감사팀장은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USB에 담긴 영상과 사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도연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는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감사팀원이 그를 막았어요. 지금 증거인멸 시도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박도연 팀장은 말을 더듬었고 사무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감사팀장이 다시 말했어요. 목요일 밤 11시 주차장에서 회사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신 정황이 명확합니다. 이건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박도연 팀장은 땀을 닦으며 변명했지만 감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 법무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대기해 주시죠. 박도연 팀장은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고 그의 눈빛은 풀려 있었어요.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한유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내가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한유진 씨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저는 인턴일 뿐입니다. 인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증거를 모은 거 다 알아. 박도연 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유진 씨에게 다가갔지만 감사팀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팀장님, 진정하십시오. 나봐. 박도연 팀장은 몸부림쳤지만
감사팀원은 그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고 노창욱 고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고 사무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박도연 팀장은 노창욱 고문을 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고문님, 저는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회사를 위해? 노창욱 고문은 차갑게 웃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사 장비를 빼돌려 사익을 챙긴 게 회사를 위한 일입니까? 그게. 박도연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고 노창욱 고문은 감사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사에 보고하십시오.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팀장은 박도연 팀장을 회의실로 데려갔고 사무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노창욱 고문은 한유진 씨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수고했네, 한유진 씨. 감사합니다. 한유진 씨는 고개를 숙였고 노창욱 고문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되지 않겠나, 중령? 그 말에 사무실이 다시 술렁거렸고 한유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인턴이 아니었어요. 노창욱 고문의 말에 사무실이 술렁거렸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중령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작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유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깨는 곧게 펴졌고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으며 말투조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고문님,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젠 숨길 필요가 없잖나. 자네 임무는 끝났어. 노창욱 고문은 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유진 중령, 해군 특수전전단 UDT 소속, 전역 후 민간 보안자문으로 활동 중이지. 명함을 보는 순간 윤정의 차장의 눈이 커졌고 다른 직원들은 숨을 삼켰어요. UDT요? 그 특수부대 말입니까? 윤정의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노창욱 고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석 달간 함께 일한 인턴은 사실 내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전문가였어. 한유진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문님의 요청으로 이 회사에 잠입했습니다. 목적은 비리 실태 파악과 증거 확보였죠. 그럼 처음부터 인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고 한유진 씨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거짓말이라니요. 언니는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고 박도연 팀장이 감사팀원들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한유진 씨를 보더니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내가 다 꾸민 거였어. 처음부터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일 뿐이죠. 한유진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박도연 팀장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XX,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그가 손을 뻗는 순간 한유진 씨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고 그의 팔을 가볍게 비틀었어요. 으악! 박도연 팀장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한유진 씨는 그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진정하세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힘 조절은 완벽했으며 주변 직원들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감사팀원이 다가와 박도연 팀장을 인계받았고 한유진 씨는 손을 털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게 진짜 군인의 움직임이네요. 윤정의 차장이 작게 중얼거렸고 노창욱 고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UDT는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부대야. 중령까지 진급한 사람은 손에 꼽히지. 그런데 왜 전역하셨습니까? 윤정의 차장의 질문에 한유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노창욱 고문이 대신 답했어요. 자네 부하가 억울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 그 후 군을 떠났네. 제 책임이었습니다. 한유진 씨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사무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감사팀장이 사무실로 나와 공지했어요. 박도연 전 팀장은 본사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직원 여러분은 평소대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감사팀장은 한유진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유진 중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큰 비리를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유진 씨는 담담하게 답했고 감사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어요. 오후 5시 한유진 씨는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간 사용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고 윤정의 차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정말 가시는 겁니까? 네, 이곳에서의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윤정의 차장의 말에 한유진 씨는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차장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 회사는 차장님이 바로잡아 주세요. 강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차장님은 이미 충분히 강하세요. 한유진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윤정의 차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6시 한유진 씨는 박스를 들고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 그녀를 배웅했고 민수가 말했어요. 유진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요, 모두 건강하세요. 한유진 씨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기 직전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유진 씨도 작게 손을 흔들었고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회사는 예전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도연 팀장이 사라진 자리엔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고 직원들은 한결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윤정의 차장은 인사팀장으로 승진했고 인턴들도 정식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차장님, 아니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민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고 윤정의 팀장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팀장이라니 아직 어색하네요. 잘하실 거예요. 유진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진이가 말했고 윤정의 팀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유진 씨 말대로 열심히 해야지. 그날 점심시간 윤정의 팀장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마이너스 한유진. 윤정의 팀장은 놀라며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카페로 올게요. 6시에. 저녁 6시 윤정희 팀장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한유진 씨가 들어왔고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유진 씨, 아니 중령님. 윤정희 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고 한유진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앉았어요. 그냥 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젠 중령도 아니고 인턴도 아니니까요. 그럼 유진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쉬면서 앞으로 뭘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유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고 윤정희 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군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한유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윤정희 팀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회사는 어때요? 한유진 씨가 화제를 돌렸고 윤정희 팀장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직원들도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고요. 다행이네요. 다 유진 씨 덕분이에요. 윤정희 팀장의 말에 한유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이 잘 이끌고 계셔서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고 윤정희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 씨, 혹시 그 부하분 얘기 들어도 될까요? 한유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김서연 상사였어요. 제 직속 부하였고
정말 뛰어난 대원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작전 중에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 애가 다쳤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유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윤정혜 팀장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유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책임이었어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한유진 씨는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윤정혜 팀장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군을 떠났어요. 더 이상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진 씨는 이번에도 우릴 지켜줬잖아요. 윤정혜 팀장의 말에 한유진 씨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됐습니다. 유진 씨, 앞으로 계획은 정하셨어요? 아직이요. 근데 노창욱 고문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제안이요?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투자도 해주신다면서. 윤정혜 팀장의 눈이 반짝였고 그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하실 거예요? 고민 중이에요. 혼자 할 자신이 없어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정혜 팀장의 말에 한유진 씨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유진 씨가 필요하면 언제든지요. 한유진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 미소 지었어요. 밤 9시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유진 씨,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팀장님. 연락 자주 해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할게요. 한유진 씨는 손을 흔들며 돌아섰고 윤정혜 팀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유진 씨는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이제야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 안엔 낡은 군번줄이 들어 있었어요. 한유진 씨는 군번줄을 꺼내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앞을 향해 걸어갔고 뒷모습엔 더 이상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한유진 씨는 작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엔 한유진 보안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드디어 시작이네. 사무실은 아담했지만 깔끔했고 책상과 의자,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창욱 고문의 투자 덕분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고 한유진 씨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윤정희 팀장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유진 씨, 축하해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꽃을 화병에 꽂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윤정희 팀장이 물었어요. 첫 고객은 정해졌어요? 아직이요. 근데 노창욱 고문님이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고문님이요? 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노창욱 고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새 출발 축하하네, 중령. 감사합니다, 고문님. 한유진 씨는 차를 내오며 자리를 권했고 노창욱 고문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자네에게 첫 의뢰를 주고 싶네. 의뢰요? 이 회사를 좀 봐주게. 내부 보안 점검이 필요한 곳이야. 한유진 씨는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회사, 제가 있던 부대와 계약했던 곳 아닙니까? 맞네. 그래서 자네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어. 노창욱 고문의 말에 한유진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한유진 씨는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고 그녀는 멈칫했어요. 유진 씨? 그 사람은 김서연 상사의 오빠였고 한유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김민호 대위님. 정말 유진 씨 맞네. 여긴 어쩐 일이야? 김민호 대위는 반가워하며 다가왔지만 한유진 씨는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보안 컨설팅 의뢰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유진 씨. 김민호 대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이 일 아직도 자책하고 있어? 한유진 씨는 고개를 숙였고 김민호 대위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유진 씨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만에 서연이는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그건 모두의 책임이었어. 김민호 대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한유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이제 유진 씨도 앞으로 나아가 서연이도 그걸 원할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고 김민호 대위가 다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의뢰건 얘기할까? 사무실로 가자. 한유진 씨는 고개를 들고 그를 따라갔고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녁 무렵 한유진 씨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했어. 이제 정말 앞으로 나아갈게. 한유진 씨는 군번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고 작은 명패를 붙였어요. 김서연 상사를 기억하며. 그녀는 액자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 후 한유진 씨의 사무실엔 의뢰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창욱 고문의 소개로 중소기업들이 보안 점검을 요청했고 그녀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윤정희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 씨,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회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경비원 한 명이 다쳤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윤정희 팀장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고 한유진 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한유진 씨는 예전 회사 건물에 도착했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있었고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윤정희 팀장이 달려와 그녀를 맞이했고 한유진 씨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경비원이 창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머리를 다쳤고요. 사고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창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대요. 한유진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그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바닥엔 핏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한유진 씨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고 구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CCTV 각도가 틀어져 있네. 그녀는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고 윤정희 팀장이 다가왔어요. 유진 씨, 뭔가 찾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틀어놨어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누가? 한유진 씨는 대답하지 않고 창고를 계속 살폈고 선반 뒤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USB를 주워들고 윤정희 팀장에게 보여줬어요. 경찰한테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먼저 확인해 봐도 될까요? 한유진 씨는 경찰에게 양해를 구한 뒤 노트북으로 USB를 열었고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화면엔 박도연 전 팀장과 누군가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었고 한유진 씨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 건 확실히 처리해. 증거가 남으면 안 돼. 박도연 팀장의 목소리였고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고에 숨겨둔 물건들도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해. 감사팀이 다시 올지 모르니까. 녹음은 거기서 끝났고 한유진 씨는 윤정희 팀장을 바라봤어요. 팀장님, 이거 경찰한테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박도연 팀장은 이미 구속됐잖아요. 그럼 다른 공범이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유진 씨는 USB를 경찰에게 전달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한유진 씨는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어요. 누가 USB를 창고에 숨긴 걸까? 그리고 경비원을 공격한 건? 그녀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고 윤정희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 씨, 경찰이 용의자를 잡았대요.
누구입니까? 우리 회사 전 직원인데 박도연 팀장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래요. 한유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윤정희 팀장이 다시 말했어요. 유진 씨 덕분에 또 사건이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유진 씨는 정말 멋져요. 전화를 끊은 한유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길을 가는구나.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2달 후 한유진 씨의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의뢰가 늘어나면서 직원 1명을 채용했고 사무실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한유진 중령님, 이번 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입 직원 강민석 씨가 태블릿을 들고 왔고 한유진 씨는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 A사 보안 점검, 수요일 비사 직원 교육, 금요일 시사 최종 보고서 제출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창욱 고문님께서 연락 오셨어요. 무슨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대형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유진 씨의 눈빛이 반짝였고 그녀는 즉시 노창욱 고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문님, 저 한유진입니다. 중령, 잘 지내고 있나? 노창욱 고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고 한유진 씨는 밝게 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한테 좋은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정부 산하기관 보안 컨설팅이야. 정부 기관이요? 그래, 규모도 크고 기간도 길어. 자네 회사가 성장할 좋은 기회일 거야. 한유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자네만 할 수 있어. 다음 주 화요일에 담당자 만나보게. 감사합니다. 고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유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그날 오후 윤정희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박도연 전 팀장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징역 5년이래요. 한유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윤정희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범도 함께 처벌받았고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다행이네요. 정의가 구현됐네요. 다 유진 씨 덕분이에요. 유진 씨가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 모두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윤정희 팀장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고 한유진 씨는 작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팀장님과 모두가 함께 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유진 씨,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서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해요. 꼭 와주세요. 기념식이요? 네, 회사 정상화 1주년 기념이에요. 유진 씨가 주인공이니까 꼭 와야 해요. 한유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한유진 씨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김서연 상사의 액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 씨, 저희도 기념식 때 뵙고 싶어요. 꼭 오세요. 한유진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요, 꼭 갈게요. 다들 건강하죠?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유진 씨 덕분에요. 한유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녀는 작은 노트를 펼쳐 뭔가를 적기 시작했고 거기엔 앞으로의 계획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한유진 씨는 예전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예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민수와 수진이가 달려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유진 씨, 오랜만이에요, 두 분.
한유진 씨는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고 민수가 밝게 말했어요. 저희 이제 정식 직원이 됐어요.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수진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우리 아직도 그 시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낸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회의실로 향했고 그곳엔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윤정희 팀장이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정상화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명이 한유진 씨를 비췄고 그녀는 조금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유진 중령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이 박수를 쳤고 한유진 씨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윤정희 팀장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유진 씨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용기를 낸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서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박수를 쳤고 한유진 씨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정의를 지키며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노창욱 고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네, 중령. 고문님 오셨군요. 자네 모습 보니 뿌듯하네. 이제 정말 과거를 벗어난 것 같아. 노창욱 고문의 말에 한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자네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세상이 바뀌니까. 저녁 무렵 한유진 씨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시가 저녁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괜찮아. 내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고 눈가엔 평온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한유진 씨는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손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묘지 입구를 지나 한참을 걸어가자 김서연 상사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서연아, 왔어. 한유진 씨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고 잠시 침묵했어요. 오늘은 내 제삿날이야. 벌써 3년이 지났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어. 그동안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지. 너무 무서웠거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어. 한유진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거기엔 그녀의 회사 사진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세워뒀습니다. 내 회사야. 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한유진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연아, 이제 나 너를 보낼게. 내가 편히 쉴 수 있게. 하지만 잊지는 않을게. 내가 내 삶의 일부이고 내 힘의 원천이니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령님. 한유진 씨는 고개를 돌렸고 김민호 대위가 서 있었어요. 대위님, 오늘이 서연이 제삿날이라 왔습니다. 김민호 대위는 그녀 옆에 앉으며 꽃을 놓았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중령님, 요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연이도 기뻐할 겁니다. 중령님이 다시 일어선 걸. 김민호 대위의 말에 한유진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위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연이 목까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김민호 대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제 괜찮으시죠?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서연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한유진 씨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어요. 서연아, 잘 있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게.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한유진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뒷모습엔 더 이상 무게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한유진 씨의 사무실은 더욱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부기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새로운 의뢰가 계속 들어왔어요. 중령님, 이번 달 실적 보고서입니다. 강민석 씨가 서류를 건넸고 한유진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중령님 덕분입니다. 강민석 씨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고 한유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윤정희 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진 씨, 잠깐 쉬어요. 팀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윤정희 팀장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앉았고 한유진 씨는 감사하며 한 모금 마셨어요. 유진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예전엔 눈빛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한유진 씨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과거를 놓아줬으니까요. 앞으로만 보려고요. 잘했어요. 저도 유진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며 커피를 마셨고 윤정희 팀장이 다시 말했어요. 유진 씨, 민수랑 수진이가 다음 주에 결혼한대요. 정말요? 두 사람이? 네, 깜짝이죠. 유진 씨도 초대장 받을 거예요. 한유진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줘야겠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날 저녁 한유진 씨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벽에 걸린 김서연 상사의 액자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내 덕분이야.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노트를 펼쳤고 거기엔 앞으로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 약자 보호 프로젝트. 한유진 씨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김서연 장학금 설립. 그녀는 만족스럽게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한유진 씨는 재킷을 입으며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잘 자. 내일 또 열심히 살게.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다시 한번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문이 완전히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한유진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고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참교육이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한유진 씨는 그 진실을 몸소 보여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어요. 진짜 용기란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한유진 씨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일어설 겁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